지난 6월 정말 대단했어요. 마지막까지 결정 못해서 늦게까지 전화 주신 분도 계셨고요. 이제 모두 지난 일이에요. 착한 실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그 말 많던 4세대 실손보험 나타났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서둘러 결정한 어떤 분은 안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얘도 나쁘지 않네 하실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 이야기 정보톡 TV입니다. 이제 지난 일은 잊고 새로운 나이를 맞아야 되겠죠. 전 국민의 75%인 3,900만 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실손보험. 지속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구조를 개편했다는데 정말 그런지 제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실손보험료 대비 10에서 70%까지 보험료가 저렴해질 것이라는 장점을 앞세우는데 보장이 축소되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죠. 필요한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보험료가 줄어들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포기하는 회사들이 줄줄이 늘어서 현재는 15개 회사만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니 여전히 고객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은 보험 우선순위의 가장 중요한 보장입니다. 보장의 범위와 한도는 4세대 실손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을 다 가입한다고 쳤을 때 기존 실손보험과 거의 유사합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의 급여 부분과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한 보장이 확대되었지만 보험금 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중에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의료 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됩니다. 연간 최대 50회를 보장했는데 4세대 실손부터는 10회 때마다 병적 완화 효과가 확인된 경우에만 10회씩 최대 50회까지 보장합니다. 병적 완화 효과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관절 가동, 통증 평가 척도, 근력 검사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 기능 부전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하겠다는 건데 10회 이상 도수 치료를 더 받으려면 검사를 받아서 병적 완화 효과를 고객이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이 평가를 위한 검사 비용은 실손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만약 이런 방식으로도 보험 수익자와 보험회사 간의 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이 합의가 안 된다면 즉 그 이후로는 도수 치료에 대한 보장해줄 수 없어요 라고 회사가 말했다면 제3자를 정하여 다시 검사하여 판단하는데 이때에는 보험사가 비용을 낸답니다. 도수 치료 10회 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양제와 비타민도 이제는 약사 법령에 의해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만 보장합니다. 라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 후 회복 목적으로 아데노피라는 영양제 주사를 처방 투여했어도 수술 후 회복 목적으로는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아데노피라는 주사는 만성 간염의 간 기능 개선에 효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맹장 수술 후 만성 간염이 동반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아이고, 실손보험금 청구하고 보험금 제대로 나왔는지 꼭 확인하는데 제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의사 약사 수준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결론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나 보장받기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보장의 구조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급여와 비급여로 입통원을 합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입통원 합쳐서 급여 비급여 각각 연간 5천만 원 한도인데 통원은 회당 20만 원의 한도가 있고 급여는 횟수 제한이 없으나 비급여형의 통원은 연간 100회 한도로 제한합니다. 입원은 급여 80%, 비급여 70% 보장이어서 잡기 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가 됩니다. 통원 해당 자기 부담금은 급여는 최소 병원급 10,000원, 상급 종합병원 20,000원이고 비급여는 최소 30,000원입니다. 무엇보다도 4세대 실손의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인데요. 5단계로 나누어 직전 1년 동안 비급여를 안 쓰면 5% 할인, 100만 원 미만 사용하면 유지,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사용하면 다음 해에는 비급여 보험료가 2배,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사용하면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는 3배, 3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비급여 보험료는 무려
4배까지로 비싸집니다.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서 이 할인 할증 제도는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1년 동안 비급여 보험료를 얼마나 청구했는지 챙기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 진료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니 실손보험료를 이용해서 비급여 장사하던 병원들도 줄어들 것 같긴 하네요. 신병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 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검색하도록 할 예정이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아니 내가 큰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받으려고 실손보험 가입했는데 보험금 많이 썼다고 4배나 비싸게 받아? 하고 화가 나실 것 같기도 해요. 다행인 것은 비급여 할증 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즉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대상자 중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1, 2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제외라니 그 부분은 일단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현행 무사고 할인 제도와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은 중복 적용받아서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은 최대 1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 정책 등 의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입 주기가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는 추세라면 실손보험의 혜택은 줄어드는 걸까요? 늘어나는 걸까요? 전화 주신 분 중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판매를 중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는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판매를 중지하더라도 그동안의 기가입자들은 원래대로 보장받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재가입 시에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재가입이라는 것은 재가입 당시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보장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나 원래 약속한 100세 만기까지는 보험회사가 재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안심하시고요. 이번에 나는 전환을 안 했는데 보험회사가 나중에 전환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 보장이 축소된 내용으로 전환하는 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전환을 안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 상품 가입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공고가 되었고요.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의 보험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상품 구조는 주계약 급여, 특약 비급여와 기존 비급여 3개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급여에 대한 보장은 확대되고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제한되었습니다. 고객의 자기 부담금은 20%와 30%로 커졌고, 공제 금액은 급여는 최소 만원에서 2만원, 비급여는 30%로 많아졌죠. 재가입 주기는 5년으로 변경되었고, 비급여 보험료 할증 제도가 시작되어 1년 동안 사용한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할인받을 수도 있지만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4세대 실손으로 바뀌기 전에 갈아타길 잘했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탈걸 싶으신가요? 어차피 15년 후에는 바뀌겠으나 저는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잘 선택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6월 한 달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화를 주신 고객님, 모바일 청약 진행하다가 핸드폰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하시는 것을 보고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면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보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안내드리고 전환 청약을 미루기도 했고,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전환을 안 하시는 게 이런 면에서 유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결정을 못하는 고객에게는 절감되는 보험료까지 비교해 가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바빴어요. 아니, 돈도 안 되는 실손청약 수십 건 해봐야 소득도 안 되는데 너무 힘 빼지 말라고 걱정해 주신 선배님도 계셨고, 어느 고객님은 도대체 내 담당자는 전화 안 받는다, 연락을 준다더니 소식이 없다, 여기는 전환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스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제게는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지키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실손보험
설계사에게는 귀찮기만 한 보험일지 모르지만 고객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요? 만나는 분마다 고맙다고 인정해 주시고 좋은 인연이 되고 또 소개까지 많이 해주시고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죠. 물론 정말 황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바쁜 시간에 저와 오랜 시간 상담하고 승인받은 설계까지 받고 지인에게 계약을 해버리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연락을 끊는 분들 정말 허탈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잠수 탔다가 나타나서 상담하고 잠수 탔다가 나타나서 상담하고 또 사라지고 이분은 남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분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러저러해서 지인에게 계약을 하게 됐다. 말씀 한마디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런 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신다면 이제는 마음의 짐 내려놓으세요.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관계를 소중히 하는 성향이라서요. 무작정 연락을 끊어버리시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왠지 이용당한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고 정작 전해드려야 할 다른 고객님들께 전해드려야 할 열정이 사그라지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는 배려 한마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정직한 보험 이야기 정보톡 TV는 누가 뭐라 하든 제 갈 길 묵묵히 가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오늘도 고고고!